안녕하십니까. 수국이 아름다운 사찰 대연사 해광입니다. 요즘 수요 본문은 경주 국립박물관의 전시 유물들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많은 유물이 함께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 전시물만 보고 지나쳐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박물관에 전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유물들이 자신의 본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자연과 어울려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불교 유물들을 세밀히 관찰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 2차돈 순교비에 이어서 순서대로 전시 유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교비 다음으로 만나는 불교 조각은 팔부 신중입니다. 팔부 신중은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로 천신과 용을 포함해 8명의 신화적인 존재를 나타냅니다. 현재 전시되어 있는 유물은 팔부중 중에서 가루라와 긴나라상 단 2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물은 석탑의 2층 면석에 새겨져 있는 것인데, 아마도 사각의 면에 2구씩 조각이 되어 총 8개의 조각상이 있었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2구 중에서 입이 새의 부리처럼 뾰족하게 묘사되어 있는 상이 가루라 상입니다. 가루라는 인도에서 용을 잡아먹는 상상의 새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상은 긴나라인데 노래하고 춤추는 신입니다. 긴나라 조각상은 머리 위쪽에는 새의 모습이, 얼굴 양쪽에는 소와 말의 머리 모양이 달려 있습니다. 이 두 조각상은 모두 갑옷을 걸치고 천의를 휘날리며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을 표현해 두었습니다. 두 상 모두 양손을 모으고 있는데, 긴나라상 조각은 손 모양이 많이 손실되어 있지만 합장하는 모습인 것 같고, 가루라상 조각은 손가락을 서로 깍지를 껴서 표현한 연꽃 모양을 나타내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 팔부중 조각상은 식혜곡 제4사지에서 출토되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식혜곡 제4사지는 청관사지의 다른 이름입니다. 청관사지는 남산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폐사지터로 지금은 팔각 모양을 하고 있는 이형적인 3층 석탑과 석탑의 부재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청관사지는 통일신라 시대에는 중요한 사찰이었음을 암시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청관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삼국통일에 이바지한 장군인 김유신과 청관녀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 청관입니다. 김유신과 청관녀의 이야기는 고려시대 문인 이일로가 지은 반집에 적혀있는 이야기에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랑이던 젊은 시절, 김유신은 청관녀를 사랑해 그녀와 교제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만명 부인이 그 꼴을 보고는 나는 이제 늙었다. 내가 커서 공을 세워 왕과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줄 날을 밤낮으로 고대해 왔는데 어찌 너는 술과 여자나 쫓아다니느냐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김유신은 그 뒤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해서 다시 그 집에 들르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술에 취한 채 말에 타고 집에 돌아가던 중 자신의 말이 늘 평소 버릇대로 그녀의 집 앞에 멈춰서는
일이 생겼고 정관녀는 반갑게 김유신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린 김유신은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 말의 목을 그대로 베어 죽여버리고 안장만 가져갔습니다. 정관녀는 김유신의 무정함을 원망하며 원사라는 향가를 지었다고 하며 한편으로는 김유신의 결단에 감동하여 신녀직을 그만두고 비구니가 되어 절에서 지내다 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김유신도 죄책감을 느꼈는지 삼국을 통일한 후에 정관녀를 찾았지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사실을 알고 슬퍼하며 정관사라는 절을 그녀의 집 자리에 지어서 그녀를 위로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김유신의 집이었던 제매정택과 정관녀가 살았던 곳으로 알려진 정관사는 직선거리로 5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이 받은 태태각이라는 관직이 정관사의 옛터에서 발굴된 것으로 미루어 실제로 정관사를 지은 것이 김유신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식혜곡 폐사지에 식혜라는 이름에 얽힌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을에 식혜라는 도승이 살아 그 도승의 법명을 따서 식혜곡이라고 했다고 하기도 하고 식혜사라는 사찰이 있어 그 이름을 땄다고도 합니다. 또는 신라 육부 촌장들이 의논해서 박혁거세를 신라왕으로 추대하면서 박혁거세로 하여금 임금을 하라고 시킨 곳이라는 의미에서 어문이 변화되어 식혜곡으로 되었다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정설이 있지만 확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그냥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8부 중 다음으로 금강 역사상들이 순서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금강 역사상도 8부 신중과 마찬가지로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금강 역사상은 불교 미술에서 가장 건강한 신체를 가진 이미지로 존재합니다. 모습만 딱 봐도 알 수 있는데 근육질인 두 다리로 서서 한 발로 올려 쿵 하고 내디디면 땅이 울리고 무쇠 같은 주먹을 내지르면 바위든 나무든 모든 것을 파괴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 역사도 원래 의미는 사천왕과 마찬가지로 인도의 신으로서 범어로는 번갯불을 가지고 다니는 자를 의미하며 반은 사람이고 반은 뱀인데 용신을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비를 조절하는 용신과 힌두교의 우신인 인드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뭄이 들었을 때는 금강 역사에게 기원한다고 합니다. 불교 미술에서도 인드라와 마찬가지로 금강 역사는 번개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감청색 또는 흰색으로 주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금강 역사의 상들은 흔히 아미타불과 연화수 보살과 함께 나타나는데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금강 역사의 이미지는 티베트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티베트의 금강보살은 악마와 싸우고 불교의 깨달음의 가르침을 보호하기 위한 존재로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전해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대개 탑 또는 사찰의 문 양쪽을 지키는 수문 신장 구실을 담당하는데 보통 사찰문의 왼쪽에 밀적 금강, 오른쪽에 나라연 금강이 서 있습니다. 밀적 금강은 손에 금강절을 들고 항상 부처를 호위하는 야차신입니다. 밀적이란 붓다의 비밀스러운 깨침을 들으려는 서러원을 세웠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나라연 금강은
지금의 근육맨의 이미지로 코끼리보다 100만 배나 힘이 세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힘만 있는 신중이 아니라 이들의 머리 뒤에는 커다란 원광이 있는데 이것은 신성한 지혜가 깃들어 있음을 상징하는 두광입니다. 보통 입을 열고 있는 역사를 아금강 역사, 입을 다물고 있는 역사를 훔금강 역사라고 합니다. 그의 자세로는 주먹을 쥐고 한 팔을 들어 올리거나 한 손으로 칼을 잡고 있는 모습이 대표적이며 석굴암 입구의 금강 역사상이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조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 박물관에 전시된 금강 역사는 경주 하동 지역과 경주 구항동 절터 그리고 석굴암에서 일부 발견이 되었습니다. 먼저 경주 하동에서 출토된 금강 역사상입니다. 하동 지역은 보문호에서 불국사 방향으로 가는 길 중간쯤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발견 당시 정보를 얻을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지명을 따서 경주 하동 금강 역사상이라고 합니다. 네 기둥에 각각 8구의 역사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것은 석탑 1층 몸돌 내면의 모서리 귀퉁이입니다. 석상은 대부분 한 손을 들어 권법 자세를 취했는데 한 구는 오른손에 보주를 들고 있습니다. 두 눈은 부릅뜨고 윗몸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허리를 꺾었으며 팔, 다리의 움직임은 힘차고 활발합니다. 석굴암의 금강 역사상을 보면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여기 역사상들은 표정들이 친근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항동 절터에서 발견된 두 구의 금강 역사상입니다. 구항동은 황룡사지가 있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금강 역사상은 황룡사 서쪽 편에 있다고 해서 황룡사 서편사지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금강 역사 2구는 1915년 구항동 절터에서 박물관으로 옮겨왔습니다. 지금 이 구항동 절터에 가보시면 아직 남아있는 유적들이 있는데 석탑 지붕돌, 주출도가 함께 4구의 금강 역사상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흔적으로 마모가 심해 그나마 온전한 2구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동 역사상보다 동작의 표현도 작고 입체감도 떨어진 걸로 보아 시기적으로 후대일 것 같아 보입니다. 다음은 석굴암 발굴 조사할 때 출토된 석굴암 금강 역사상입니다. 얼굴과 전완근을 자랑하는 왼팔 그리고 정꽃 모양의 오른손 단 3구만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석굴암을 해체해서 수리할 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뒷머리가 평평하여 벽에 붙였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 역사와 유사한 모습으로 머리카락은 바짝 축혀 올려 상투머리로 묶었으며 큰 코에 부릅뜬 두 눈에 치켜 올린 눈썹, 툭 튀어나온 광대뼈, 굳게 다문 입술 등 분노한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만 남아있지만 금강 역사의 강인한 모습을 입체감 있고 생생하게 표현하여 석굴암의 명성에 어울리는 우수한 조각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강 역사상에 대해서는 만들었다가 실패하여 폐기한 것이라는 의견, 원래 벽에 붙어 있었는데 석굴암 전시를 늘려 지을 때 현재 상으로 바뀌었다는 의견,
그리고 처음부터 금강 역사상을 4구를 만들었다는 등의 의견이 있지만 이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원래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면 상당히 멋졌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금 특이한 석탑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천불 소탑이며 조그만 탑 안에 1000개의 불상을 모신 모습이 매우 특이합니다. 이 소탑은 석굴암에서 출토되었는데 원래 2기가 있었다고 하나 한 기는 일본에 반출되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금강역사상 아래 사다릴고 석재 위에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석굴암 천불소탑은 탑의 몸돌 일부와 지붕돌 그리고 상륜부 일부만이 남아있어 원래 모습이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몸돌 부분을 살펴보면 4단으로 나뉘었고 각 단은 2층으로 이루어졌으며 감시를 새기고 작은 불자상을 도들새김하여 천불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탑에 불상을 빼곡히 새긴 천불탑은 불교가 서역에서 동아시아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는 조각입니다. 오늘은 신라미술관 불교 조각실 일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